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가 1920선까지 장중에 터치를 하고요. 코스닥도 지금 상승폭을 오히려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국 쪽에서의 호재와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악재보다는 호재 쪽에 반응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중국 GDP 속보치가 나와도 우리 시장은 굳건합니다. 생각보다는 잘 나왔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업 실적도 생각보다는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품기에는 충분한 시장인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참 어려운 게 종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상담 살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 가운데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언제 어디서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고요.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이용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금요일 이 시간에는 홍성학의 장중일기 홍성학 대표 직접 자리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비 오는데 괜찮으셨어요, 오시기는?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그렇죠. 네. 예, 금요일에 상암동은 많이 밀립니다. 네. 차가 밀려도 그래도 오늘은 시장이 최근 들어서 가장 올라가고 있고 이게 오를 자리가 아닌데 오른다 이렇게 보시는 시청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하락이 이제 끝난 것이다. 네. 혹은 한간에서는 말 그대로 더블 딥이 올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지금 지난주도 제가 그 시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늘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장 외생 변수 굉장히 큰 충격, 금융시장이 생긴 이후에 가장 큰 충격을 우리가 3월 달에 받았고요. 그 충격이 가해지는 과정 속에서 전개되는 어떤 일련의 현상들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있는 누구나 모두 충격이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다들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태고 우리가 우리나라는 좀 더 선제적으로 좀 나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아직 코로나가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겁을 먹었던 상태에서 의외로 3월 19일 이후부터 시장의 반등폭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선제적으로 먼저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 한 30~40%를 빠르게 올라온 이후에 다들 이제 이 정도면 됐겠지? 충분한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허를 찔러서 그쵸. 오늘까지 보면 장중에 10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급락 구간에서 사람들이 대처했던 방안은 뭐냐면 대처를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시장에 나타난 현상이 3월 18일, 19일 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3월 18일 오후 1시 이후부터 3월 19일까지 투매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용 물량들도 많이 제거되고 그리고 또 신용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무서워서 정리를 했던 부분들인데 3월 20일 날 급하게 돌려주고 금요일 날 그리고 3월 23일 월요일 다시 맞아주니까 코로나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3월 24일 화요일부터 막 돌렸단 말이죠. 올렸어요. 돌려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익을 좀 손실을 줄여야겠다 싶어서 매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가를 노리다가 물타기 하다가 운 좋게 최저가를 사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한 5% 10% 냈을 때 이익을 다 실현했을 거예요. 삼성전자도 42,000원대 사신 분들은 43,000원, 44,000원에 거의 매도를 하셨을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매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2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이어지는 폭락장에서 꼼짝없이 당했었는데 3월 20일 이후부터는 내가 주식을 사기만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잘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나는 주식 천재인가 봐 이러면서 주식 사면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잘라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크게 다쳤는데 크게 다친 거는 내가 잘못해서 다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다친 거고 그다음부터 올라오는 구간에서 종목들 막 옮겨가면서 매매를 하는데 5% 10%씩 짧게 2, 3% 갖고도 요즘 수익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식 정말 잘하나도 못하고 싶어 해서 들어가서 자르고 막 했는데
이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돌다 보면 내가 매매했던 종목들 다 저 위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나니까 더 이상 마땅히 살 게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차트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예. 근데 차트를 열심히 봐요. 그러니까 다 과열됐거든요. 과열됐으니까 어떡합니까? 이거는 지금 사면 안 돼. 지금 들어가면 큰일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주가는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으니까 예. 내가 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팔 건 없고 현재 시장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한간에 지금 주시장을 굉장히 크게 지배하고 있는 그 논조가 뭐냐면 시장은 또다시 크게 맞을 것이다. 더블딥 얘기 계속 나와요. 크게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크게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첫째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 둘째 코로나 이후부터 발생하게 되는 이제 본격적인 실물 경제의 부정적인 요소들, 예. 경제 역성장, 기업들의 실적 악화 뭐 등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그 시장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예. 하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코로나가 발생하는 구간에서 네. 뭘 경험했냐면 코로나가 언제부터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사전에 우리가 뭐 어디 연락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쵸. 그냥 갑작스럽게 맞이했거든요.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가운데서 실제 몸으로 그 충격을 다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구나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시장은 빠르게 되돌려줬고 되돌려주고 나니까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고 그 비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고 회복하고 있는 중이지만 여전히 급락했던 과정들에 대한 기억도 남아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현상들이 재현될 수 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코로나 때 당시 몸으로 그 충격을 모두 고스란히 받아냈던 사람들이 두 번 다시 그런 경험을 이제 안 하고 싶거든요. 아유 귀찮죠. 무섭고 힘들고 뭐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뭘 하냐면 굉장히 조심을 해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용잔고가 뭐 10조를 넘어갔었잖아요. 예. 그 주식담보대출과 신용융자금의 합계가 고객의 특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했어요. 예. 지금은 이제 한 60%대까지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레버리지도 많이 쓰고 있고, 신용도 쓰고, 주식도 풀로 가지고 있고, 네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급박한 상황이 아니까 다소 느긋하게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맞아버렸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주가가 조금만 올라와도 내가 빨리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내 계좌에는 주식과 현금의 적절한 어떤 비율이 있어야 된다. 비중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용 쓰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언제 어느 때라도 시장이 충격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들 그럼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예. 딱 쥐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 시장에 충격이 나타날 거야. 예.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시장에 충격이 나타나고 나서 그다음 회복하는 과정이 지나게 되면 다져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네. 그 지금 현재 국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나타나게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지나야 되는데 지난 3월 달에 제가 한 2달 정도 후에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네네.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시간은 좀 더 있고 왜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게 되냐면 그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나타나게 되냐면 시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시장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그 수급의 균형을 계속 그냥 이루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어느 한쪽이 붕괴됐을 때 시세의 어떤 급변화 현상들이 발생하게 돼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렇죠. 그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쪽이 무너졌던 거죠. 예. 그리고 한쪽이 무너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반등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반등이 진행되고 있고 시세의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현재 팔 수 있는 주식은 삼성전자를 산 개인들 물량밖에 없어요. 나머지 예.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매물들이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매물들도 별로 없고 내가 가진 주식도 별로 없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충격이 온다고 해도 팔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또다시 시장 참여하게 되고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이번에 나타났던 빠른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때부터 매물들이 늘어나면서 시세가 둔화되고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다 보면 매물들이 추려하죠. 그때 이제 또다시 충격을 받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예. 그리고 비정상적인 어떤 구간에서 벗어난 상황인데 아직도 계속 비정상적인 어떤 국면 하에 놓여 있을 것이라는 네.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럼 궁금한 게 삼성전자를 지금 네.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네. 그리고 지금 빠르게 매도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삼성전자를 최근에 올해 들어서 개인들이 1억 4,900만 주를 샀어요. 어마어마하게 샀죠. 평균 낙가 55,500원 정도 되고요. 네. 오늘 아침에 그 5만 천 제가 나올 때 5만 1,600원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네. 삼성전자를 산 가장 큰 이유는 투자의 목적으로 산 거죠. 그쵸. 개인들이 시장 밖에 있다가 삼성전자처럼 좋은 회사가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 지금 같은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사서 기다리면 되는데 네. 막상 샀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샀는데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요. 다른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 중성주 같은 100% 이상씩 올라가는 종목이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꼴랑 이제 10% 정도, 15% 정도밖에. 그렇죠. 근데 평균 단가에 비해서 아직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를 원래 목적은 난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차후에 좋은 가격이 되면 팔 거야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지루한 거죠. 다른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조금 영리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 움직이기 때문에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서 사서 계속해서 움직이면 스윙을 하면 추가 된다. 수익을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네네. 생각하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한 2, 3% 범위 내에서.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매매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매매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손이 빨라지죠. 네, 매매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나오는 날 사고 플러스 나오는 날 팔게 되죠.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만 원 넘어서게 되면 개인들의 매도가 엄청나게 나타나죠. 네. 그리고 저희 울티마에서도 가격적으로 보면 5만 1,200원, 49,100원, 5만 1,300원, 5만 3,000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가격대에서 딱딱딱 걸려주고 있고 그 가격대에서 개인들의 매물들이 나오는데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외국인들이 다 가져갈 거다. 개인들한테 맡겨놨던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들이 다시 가져가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샀다가 삼성전자를 팔고 난 이후부터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개인들의 그 자금이 시장의 트리거가 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때부터 정말 시장은 화끈하게 달라지는데 최근에 시장이 생각보다 안 밀리고 막 종목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이유가 네. 바로 삼성전자에 집중됐던 자금 9조 원이 그중 일부들이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게 될 때 시장 큰 변화가 오거든요. 네. 그런 현상들을 지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개인들은 제 생각에는 그냥 삼성전자를 가만히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매도. 아, 그분들은 좀 조급해하지 말고 네, 삼성전자를 산 목적 처음에 샀던 목적 자체를 잊지 맘 편히 말고 갖고 있잖아요, 사실. 마음 편히 그냥 계시면 돼요. 예. 네, 마음 편히 계시면 되고 이번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한테 정말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전 세계 모든 기업들한테 그 코로나가 큰 충격을 줬지만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미국의 아마존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넷플릭스도 그렇죠. 예, 언택트라고 해서 지금 이제 비대면 어떤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데 그런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백베이스는 전부 다 IT 디바이스, 네. 통신 네트워크 이런 쪽이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고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가 삼성전자를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물론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우뚝 레벨업을 시킬 수 있다. 시키고 전 세계를 끌고 가는 어떤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을 확고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고요. 예. 그런 어떤 측면 때문에 오늘도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그냥 쓸어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뭐 연연해 하지 일일이 하지 마시고 없다. 예, 계속 가져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개인적으로. 외국인이 쓸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외국인이 제가 체크해 보니까 32거래일 만에 예.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그 전에도 하루 샀고 계속 팔았고 네. 사실은 이거를 추세적으로 좀 돌아올 때가 돼서 돌아왔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오랜만에 외국인 매도는 저는 2주 전에 끝났다라고 보고 실제로? 예, 실제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들의 매도는 2주 전에 끝났고 예. 그 지지난주부터 나타났던 현상들은 이제 환율과 관계해서 좀 밀접하게 움직이는 어떤 부분들은 배당 나가는 예, 거나 그 뭐 이런 이전부터 것들.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발생했던 부분들이고요. 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았던 이유, 특히 삼성전자를 팔았던 이유는 걔네들이 운영하는 펀드에 자금의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네. 실제 돈이 필요해서 돈 필요한 부분을 조달하기 위해서 한국 주식을 팔았던 거고 삼성전자를 팔았던 건데 네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오히려 삼성전자한테 더 유리한 환경적인 요소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덜어냈던 삼성전자를 다시 채워놔야 되는 거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덕분에 아주 좋은 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들이 넘겨줄 땐 잘 받아놨다가 외국인들이 넘겨줬던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다시 외국인들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넘겨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원달러율이 1210원 이하로 내려가고 유가가 지난번 26달러. 예, 26불. 그리고 하단에 제가 18.9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절대 안 깨지죠. 네, 안 와요. 19.2불 뭐 이렇게 오는데 이게 울티마의 위력이거든요. 아무튼 그 원달러율이 1210원 그 유가가 26불 이상으로만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추세적인 매수를 하러 들어오게 될 거예요. 다만 원달러 환율과 유가와의 관계를 보면 지금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맞아. 달러는 미국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되는 달러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를 발생시키려면 유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교역량 1등이 석유고 그렇죠. 석유의 결제 대금이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번에 지난주에 그 IMF에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 예. 그래서 1920년 대공황 이후 처음이다. 그런데 한국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나다, 앞서 나간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결국 원화 강세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로 인해서 1210원대 이하로 간다면 외국인들 순매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궁금한 부분이 이제 뭐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 달러, 뭐 지금 WTI 이런 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시장을 보고 최근 시장을 보면은 뭐 지난주에 살짝 말씀해주신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2차 전지, 5G 약간 눌려있던 것들이 종목들이 쭉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좀 추세적으로 이것도 전환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추세적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좀 어렵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뭐 다들 급감하는 상태에서 실제 2차 전지 쪽과 5G 쪽은 실적의 둔화 현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업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진 않더라도 나빠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국면에서 실적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요? 그러니까 다들 어닝 쇼크라고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유지가 된다면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겠죠. 오히려 실적이 돋보이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중심 종목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심 종목이랑 주도주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홍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주도주와 이 시장의 중심 종목? 이게 차이가 뭡니까?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시장 중심 종목인데요. 시장 중심 종목이 주도주 아니냐라고 다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장의 주도주와 중심 종목의 차이는 분명히 하게 되는데요. 시장 중심 종목은 시장이 약세장일 때나 강세장일 때나 평이한 시장일 때나 항상 시장 중심 종목은 항상 있어요. 시장 중심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시장보다 월등히 괜찮은 성과를 보여주는 게 시장 중심 종목이고요. 대신 시장 중심 종목이 주도주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시장 중심 종목은 시세의 연속성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주지 못해요. 올라가면 또 얻어맞고 밀리면 또 올라가고 오르고 내리면 반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중심 종목 지금 현재 시장 중심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5G 그리고 뭐 바이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좋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으나 얘네들 무조건 사야 돼. 눈 감고 사야 돼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좀 밀리면 사야지. 뭐 매매하기 좋아.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세가 연속적으로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올라가기 때문에 뭐 다 팔았어 이거 사야 돼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시장 중심 종목이고요. 시장 주도주는 뭐냐면 안 꺾이는 애들인가요? 시장 주도주는 이런 시장에서 중심 종목의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때 뭐가 뒷받침되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과 그 해당 기업의 업황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 이런 요소들이 함께 맞물려졌을 때 단순히 그 시장 중심 종목으로서 앞서 나가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을 완전히 끌고 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주도주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사실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경우죠.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게 되는 건데 그때는 어떤 현상들을 가지게 되냐면 그 특정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그 사회적인 환경, 업황, 기업 실적 그리고 자금들까지도 그쪽에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외국인 기관들도 역시나 마찬가지 여기에 매일같이 목을 괴고 그냥 주식을 계속 사야 되고요. 올라가면 사야 되거든, 걔네들은. 그다음에 개인들도 같이 동참을 해요. 많이 올랐구나. 그냥 시장이 평이한 수준에서 시장 중심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면 많이 올랐구나. 좀 더 올라가면 부담스러워 안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주도주라고 자리 잡게 되면 뭐 오르고 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 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 지표 안 봐요, 사람들이. 차트 안 보고 차트 보면 맨날 과열이거든요. 과열인도 관계없어요. 매일 올라가니까. 이게 시장 주도주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중심 종목들은 항상 시장에서 주도주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주도주가 되려면 시장 자체가 받쳐줘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런 시장 중심 종목들이 주도주로서 탄생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완전한 주도주로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아직까지 이제 그 후보들 중에 하나지만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금 타이트해서 그냥 질문을 조금 줄여서 한번 여쭤볼게요. 함께. 뭐 지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대북 관련주 그다음에 소부장 관련주들 테마주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국내 증시 전망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테마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매매를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째 거래를 하다 보니 그게 테마주가 되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많은 사람들이 사러 들어와 주니까.
근데 뭐 소부장이니 뭐 지금 뭐 대선 관련 대북 관련주니 코로나 관련주니 하는데 실제 어떤 테마라고 하더라도 그 테마가 실제 그 기업 본연의 가치, 본질적인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소재 부품 장비는 지금 어차피 시장이 중심 종목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계속 뭐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시장이 곧 한 번 더 빠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빠질 건지 아닌지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시장이 빠질지 오를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예. 다만 시장에서 시세의 어떤 둔화 현상들, 시세의 그 방어 역할들을 하는 어떤 시세가 보여요.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 따라 대응을 하면 그게 가장 좋은 시장 대응 방법이다. 그래서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빠지면 빠진 거 확인하고 들어가면 돼요. 빠지는 거 확인하고 때리면 되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면 되고 최저가 살고 최고가 팔려고 이런 노력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홍성학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시황은 잠시 뒤에 저희가 마감 시황으로 좀 자세히 듣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 좀 이어가겠습니다. 워낙에 뭐 종목 상담 친절하게 잘해주시니까 예. 한국조선해양 12만 2천 원의 비중 20%. 조선도 참 유가 때문에 어렵죠. 좀 어려운데 약간 고가에 사셨다 그랬죠. 12만 2천 원 정도에 사셨는데 요 가격 때문에 이제 작년에 아마 최근에 사셨으면 11월 달, 12월 달 아닐까. 제가 이제 조선주를 계속해서 상담할 때마다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작년 이제 11월 달, 12월 달, 요 10월 달 요 구간에 접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때 우리가 증권회사 레포트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제2의 보험을 맡고 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났고 이때 이제 11월 달에 삼성중공업이 반짝 세계 수주 1위에 올라서면서 중국에 빼앗겼던 수주량을 다시 찾아왔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사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작년 11월 달, 12월 달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요 가격대도 지금 보니까 12만 2천 원 정도면 아마 그 가격대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고 시장에 이제 하락을 맞으면서 직격탄을 좀 맞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바닥권에서 반등의 모멘텀이 사실 이제 안도렐리 이외에는 사실 조선주가 지금 크게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의 한계기업 지원이라든지 혹은 2분기 이제 바닥론은 이제 이렇게 안도렐리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최저가가 64,000원 정도 형성이 됐는데 여기는 일단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크게 이탈할 개연성은 높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상승 탄력인데 지금 보시면 바닥권에서 올라온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수 가격까지 가려면 이제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을 좀 겪어야 되는데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시장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좀 이어간다라는 관점에서 위쪽에 10만 9천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 와 있네요. 76,800원에 비중 8%.
이번 주 들어서 뭐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에코프로피엠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6,800원 이전에 상담하셨던 그 가격대에 지금 이제 왔다 그렇죠.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아래쪽에 51,800원, 5만 원 정도 언저리를 지선을 좀 잡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일단 보유를 하되 1차 목표 가격으로 지금 제시해드린 가격이 9만 원까지인데 9만 원까지는 계속 보유를 하십시오.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아시면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부터 상승 타격이 좀 크게 나오고 있고, 물론 테슬라 영향도 있고, 중국에 이제 공장 다시 가동되는 부분도 있고, 중국의 전기차 보급금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이슈들이 지금 우호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는 2분기 바닥 이후에 3분기부터 큰 폭의 실적 개선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좀 하시면서요. 1차 목표 가격은 9만 원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다 청산하지 마시고 일단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온지 부분까지 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듣고 왔고요. 자, 원익 IPS 오늘은 조금 우량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네요. 원익 IPS 27,750원에 비중 20%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IT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 계속해서 IT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크게 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물려 계시던 분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IT 종목들은 막 홀딩을 하신 경우가 좀 대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반등과 함께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야 되나라는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건데 대부분의 IT 종목들은 만약에 시장이 다시 재차 급락하지 않는다면 일단 직전 고점까지는 보유를 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익 IPS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지난 급락 이후에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 현재는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섹터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도 원익 IPS는 뭐 펀더멘탈이 튼튼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좀 하시면서 아마도 지금 아마 이번 주까지 이렇게 IT 섹터들이 강하게 오르면 다음 주 초반 정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흔들리지 말고 그냥 보유를 하는 관점으로 보시고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관점. 원익 IPS도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위쪽으로 36,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500원까지 목표 가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파라다이스 17,000원에 비중 30%. 사실 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는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레포트 보면. 근데 주가는 그 목표 주가를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올라간 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해요. 사실 이제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GK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비슷한 케이스가 운송장비업 정도 마찬가지고 철강화학도 마찬가지인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아마도 이 모멘텀이 불었던 시기가 바로 정부의 100조 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에서 한계 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때부터 이 종목들이 다 올랐거든요. 다 올랐는데 사실 오늘도 글로벌하게 카지노와 관련된 업황이 무너진다라는 뉴스가 오늘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뭐 그런 뉴스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4.7% 상승을 하면서 일단 상승 기조를 이어갑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시간과 밤에서도 배틀에서도 계속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 이 시황을 보고 시장을 보면 종목을 살 수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물론 안도렐리고 2분기 이제 경기 부분이 코로나 정점 이후에 이슈가 되면 본격적으로 꺾이겠지만 그 꺾기가 언제 꺾일지 모르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그 부분만 걱정을 하다 보면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기를 다 놓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보지 말고 내가 좋게 생각하는 종목을 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데 파라다이스도 지금 오늘도 굉장히 큰 악재 뉴스들이 나왔지만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이 9,790원 정도 저점을 좀 잡으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위쪽에 이제는 이제 저점에서 좀 형성돼서 목표 가격이 올라오는 상승 탄력에 의해서 조금 상향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실려서 올라오기 때문에 목표 가격 조금 상향해도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롱텀하게 19,5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목표가보다는 2, 3천 원 정도 상향을 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거는 이 한계 기업들이 상승하는 구간은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그 시점 정도까지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은 시간이 그렇게 1, 2주 정도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관계를 보시면서 이번 반등권에서는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윈스 13,700원에 비중 20%. 이 종목도 한때 그 천연 이런 쪽으로 좀 하지 않았나요? 예, 거래들. 작년에 이제 큰 폭으로 한번 주가가 그 테마 들어갈 때 뛰었죠. 그쵸, 예. 그때가 아마 이제 작년 4월, 5월, 6월, 7월 이때가 아마 전성기였어요. 딱 1년 전이네. 예, 딱 그맘때 좀 크게 뛰었고 이후에 이제 행보 구간에 들어왔다가 박스 구간에 있다가 이번에 반등권에서 코로나 급락을 맞으면서 이제 크게 큰 폭으로 밀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윈스 같은 종목은 그 종목 자체의 내재적인 부분을 좀 보면 그렇게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부분은 인상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보시면은 매출액이 이렇게 700억, 800억, 900억 이렇게 좀 평이하게 나오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이제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제 작년 150에서 오늘 한 180, 그러니까 뭐 큰 폭으로 펀더멘탈이 확 뛰는 종목은 아니고 조금씩 펀더멘탈이 좋아지고는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9,51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요건 좀 하락이 이제 펀더멘탈에 비해서 좀 과했죠. 시장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9,510원은 상당히 이제 저점으로서 지지력이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13,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차 이제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때 이제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1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 가격을 16,000원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 지금 현재 이제 올라오는 구간으로 보면 요 구간을 좀 넘어설 수도 있는 모양이 좀 되거든요. 아래쪽에 보면 좀 넘어설 수 있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16,000원 정도에서 일단 절반 정도 청산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고점 16,000원 돌파 시도가 나오면 위쪽에 목표 가격은 18,000원까지 2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윈스 듣고 왔고요. 한 종목만 짧게 한 번 더 갈까요? 현대건설기계 15,100원에 비중 20%인데 25%.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매수가가 굉장히 좋네요. 아주 굉장히 잘 사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 건설기계 쪽으로 테마가 조금 형성됐죠. 그러면서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줬고 그 부분이 아마도 실질적인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어떤 테마로 좀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이제 우한 그 봉쇄령이 좀 풀리고 난 뒤에 경기 부양체 여기에 따라서 건설, 뭐 철강 이런 쪽으로 지금 테마가 좀 형성되면서 좀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 이제 기술적으로 15,100원 이제 매수하신 가격은 굉장히 잘 매수를 하셨습니다. 펀더멘탈로 봤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비싸지 않고 좀 싼 편이거든요. 목표 가격은 대신에 조금 이제 제한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차적인 목표 가격은 2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25,000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기분 좋게 좀 코스피 지수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엄청난 급등입니다. 3.25%나 올라가네요. 1917.45. 코스피가 1860선 마디 지수를 쉽게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이대로면 매물대가 1950에서 60대까지는 지금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지금 지수상으로는 나오고 있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한번 살짝 그 차익 실험 매물들이 나왔다가 정오경에 다시금 또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이 됐고요.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사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오늘 오랜만에 32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돌아오는 겁니다. 개인은 6,644억 원을 순 매도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요. 다음 볼까요? 삼성전자가 무려 5%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 삼성전자 우선주가 4.7%. 이 종목들만 그냥 움직여줘도 나머지 가만히 있고 이 정도만 올라가도 코스피 급등입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말 그대로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단숨에 18만 원 고지까지 올라가네요.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차익 실험 매물들 나오네요. LG화학, 현대차, 삼성SDI, LG생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도 괜찮고요. 2차 전지 관련주도 괜찮고 운송장비도 이번 주 내내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은 1.65% 급등합니다. 상승폭 더 잘 가져갑니다. 633.69. 다음 볼까요? 630선 아래까지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프 모양은 좀 비슷한데 코스닥보다 오늘 코스피가 훨씬 더 잘 달리고 있다라고 포착이 되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기관 개인 사고 외국인 팝니다. 전일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코스닥 시장이 오늘은 기관은 여전히 사는데 외국인이 좀 파는 모습들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잘 가고 있는 거고요. 다만 금융투자 쪽에서 기관은 프로그램 매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의 물량을 지금 개인과 함께 받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셀트리온 관련주들이나 HLB 이런 종목들은 오늘 조금 소외를 받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20만 원 회복 뒤에도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이고요. KMW도 4만 원대부터 지금 6만 원대까지 쉼없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CJENM도 이번에 8만 원, 9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1만 2천 원대까지 어느새 올라왔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 빠집니다. 한마디로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어렵고요. 시즌 좀 어렵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은 사실 코로나19 테마성 종목들보다는 이런 대형주들, 낙폭과대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상으로 봐도.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하락 추세에서 상승 전환하는데 오늘 밤에 SBS에서 더킹이라는 텐트폴 대작이 방영이 되는데 이 작품의 시청률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로 다음 주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번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헬릭스미스, SK머티리얼즈도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 긍정적 마감 예상됩니다. 네,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요일은 휴장이었고요. 4거래일만이 이번 주에 있었는데 괜찮게 올라가네요, 시장이. 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서서히 제가 이제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줄면서, 미국의 나스닥 관련된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러면 이번 주 정도에 들어왔을 때, 분명히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기술주들을 들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 IT 대형주 관련된 쪽과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은 이제 접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섹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베트남에서 강의를 좀 할 때 사실 제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개인들이 그동안 뭐 동학 개미 운동에다 해서 굉장히 주식을 많이 샀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 부분 물량을 이제 다시 손바뀜이 나오는데 제가 어제 이 물량을 넘기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를 계속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결국 지금 주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야지 나중에 이제 다시 경기 정점론이 나왔을 때, 호텔론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일정 부분 버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하면은 그대로 또 다시 이제 시장에 급락을 맞을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버텼다가 그동안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버텼다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자. 특히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한테 물량을 넘기지 말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이제 들어올리면은 계속해서 개인들은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부분이 여기가 이제 매도 구간인가 아닌가는 시장이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꺾일 때까지 가져가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꺾이겠지만 그게 언젠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서 지난 급락에 때 손실을 좀 만회하는 전략. 만약에 내 포트에 지금 5G나 2차 전지나 반도체나 혹은 이 MLCC와 관련된 종목이 있다면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없다라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종목들을 포트에 넣어놔야 된다라고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장의 현실로 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수익을 좀 취하고 난 뒤에 다시 재정비를 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지난 급락이 좀 만회가 되는 시장이 되는 거고 내 계좌가 좀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나치게 이제 추격에 들어가거나 혹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 쪽으로 가격이 많이 빠졌다 해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 또 다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좀 들어갈 수 있고 지금은 시장을 보시지 말고 수익을 주는 종목에 집중을 해가지고 종목으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계획을 좀 세우고 전략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뭐 많이 올라갔습니다. 코스피가 지난주에 종가가 1860포인트였거든요. 지금 이번 주에는 1900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1914포인트 정도인가요? 1914.44포인트에 마무리가 됐고 이번 한 주간에 2.89%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633.77이면 한 주간에 3.85% 이번 주간 4거래일 만에 또 상승 흐름을 잘 가져가고 있고요.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보시면 10원 80전이 내려가면서 1217원 9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오른 것만큼 또 내려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난티 갑니다. 8,300원의 비중 30%. 언제 사셨는진 모르는데 지금은 수익권인 것 같아요. 예, 이 종목은 지난번에 이제 상담을 한번 드렸을 때 딱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오늘 왔으니까 어제 왔네요. 어제 오늘 도달했는데 그때 이제 목표가 10,000원을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가격대까지 좀 왔고 아직은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전량 다 청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요런 구간에서 8,300원 사서 수익이 좀 나셨으면 한 절반 정도 오늘 좀 청산을 하시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를 보시면서 10,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위쪽에 13,000원까지 유지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북 관련주들 하나만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 정부 여당이 지금 180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청와대에 어떤 국정 동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강력한 우군이 지금 됐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이제 180석이 되면서 북한에서 또 우호적인 멘트가 나왔죠. 예. 남남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의 압승이 나왔고 정부 여당 쪽의 압승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제 이 기회를 좀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북한에서도 하답을 좀 했죠. 이제 남남끼리 잘 해봐야 된다라는 멘트가 좀 나왔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에 좀 탄력을 받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고 아마 대북 관련 테마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앞으로 이 테마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한 2, 3일 정도, 3, 4일 정도 상승을 줬다가 또 눌렀다가 또 상승을 줬다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대북 관련주는 북미 관계에서도 지금 미국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북한을 돕겠다라는 어느 정도 우호적인 멘트가 좀 나왔고 우리도 지금 정부 쪽에서 여당에서 총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계속해서 북한과 이제 어떤 좀 풀어나가려는 실타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일단 대북 관련주는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래량이 나왔을 때 팔고 또 소강 상태에 들어갈 때 좀 샀다가 이렇게 롤링을 좀 하는 전략으로 펼치시면은 깨수익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간헐적인 상승으로 접근을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난티 그리고 대북 관련주까지 조금 여쭤봤고요. J 콘텐츠를 갑니다. 31,800원의 비중 20%. 콘텐츠 관련주고 뭐 JTBC, 메가박스 잘 알려져 있는데 중국 쪽에 수혜가 좀 있었죠 이번에.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이 가장 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섹터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 콘텐츠 관련된 부분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과 J 콘텐츠가 뭐 내외부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지만 이 섹터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이 콘텐츠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올 한 해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서 뭐 언택트라는 부분도 좀 있지만 그거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 주가를 보면은 이미 신고가를 지금 돌파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코로나19 사태에서 급락했던 부분을 만회를 하고 이미 신고가에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2분기 이후에 시세를 한번 좀 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OTT 산업이 급속도로 확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콘텐츠를 공급하는 쪽이 지금은 이제 갑의 입장이 점점 돼가기 때문에 J 콘텐츠나 스튜디오 드래곤은 우리가 한번 좀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유심히 좀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J 콘텐츠는 아시는 것처럼 메가박스와 이 드라마 제작 콘텐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CJ의 CGV와 스튜디오 드래곤을 합쳤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런 관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아래쪽에 2만 원 정도가 저점을 좀 형성했는데 여기는 계속 저점 형성 구간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조금 기간 조정을 약간 살짝 걸치는 모양인데 그래도 시세는 삼아있기 때문에 지금 36,500원 요 구간을 이제 넘어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은 아마 넘어갈 걸로 예상이 좀 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3,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3,000원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손오공 갑니다. 2,300원의 비중 20%. 손오공도 테마가 여기저기 조금씩 걸쳐 있는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었는데 어때요? 2,300원에 20%면? 손오공 같은 경우는 어쨌든 테마가 여러 군데 형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급등난 좀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손오공 같은 종목은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분들 많이 접근 안 하시는 종목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상승과 하락이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접근해서 수익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하게 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제 기술적 분석이 안 될 때 손절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손오공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전에 보시면은 상승이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급하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이 물려버리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또 겪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아래쪽에 지금 이제 1,000원 저점을 찍었는데 지금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상승 중에 있는데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이제 방향성을 좀 모색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심 가격이 한 1,9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래 위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모색했다가 만약 이제 상승 쪽으로 좀 들어간다면 목표 가격은 2,4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2,400원까지 지금 손실은 좀 있지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RFHIC 42,250원에 비중은 10%. 그러니까 KMW와 함께 개인분들 OE솔루션, KMW, RFHIC 참 많이 사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5G와 관련돼 가지고 주목을 좀 받고 있고 또 이제 RFHIC 같은 경우는 이제 하웨이와 좀 직접적인 연관 부분 때문에 중국발 모멘텀을 또 등에 업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고 다만 이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이 어려울 때 이 종목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은 뭐 이런 구간에서 좀 쉬어가는 게 오늘 뭐 워낙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 기 때문에 좀 소외감 느낄 수 있는데 뭐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조금 이제 쉬어가고 난 이후에는 또 다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IT 종목들 중에서 고점 돌파 시도가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다음 주 초반 좀 쉬어갈 때 오히려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지금 거의 이제 시점 고점까지 다 붙었습니다. 지금 44,000원까지 찍고 지금 눌려 있는데 아마도 여기서 이제 조금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은데 고점이 불과 이제 46,000원, 뭐 7,000원, 8,000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후반 아니면 다다음 주 초반 정도는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48,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만약에 고점이 돌파되면은 계속 보유하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RFHIC 듣고 왔습니다. 대성파인텍 1,700원에 비중 10%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어때요, 대성파인텍은? 조금 가격대가 높은 구간에서 좀 사셨네요. 1,700원 정도면 이전에 아마 그 테마가 들어왔을 때 고점을 쳤을 때 그때 또 사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런 종목은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테마로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 거래량이 이제 나올 때 좀 사지 말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아마 이제는 이제 거래량이 나오셨을 때 이 구간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물려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 상승이 조금 양봉으로 이어졌으면 아마 목표가를 조금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 좀 갈 수 있는 모양인데 오늘 딱 음봉이 나오면서 시세는 살아있지만 한 다음 주 초반 정도로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1,5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매수가까지는 안 되겠지만 1,500원 위로 올라오면 서서히 이제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지지선은 조금 타이트하게 960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성파인텍 듣고 왔습니다. 자, 메가MD 갈까요? 4,320원에 비중은 10%인데 메가MD도 이번에 코로나19 수혜주죠. 그렇죠. 온라인 교육 관련된 수혜주고 초창기에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이제 급락의 양상을 좀 띠면서 지금 이제 급락 급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메가MD는 이제 청소년 쪽보다는 성인 쪽 교육과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뭐 재택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관련주로 모멘텀이 좀 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승 탄력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고점은 계속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은 계속 낮추셔야 되고 지지선은 꼭 유념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아래쪽에 지지선 3,300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위쪽으로 목표 가격은 5,2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가MD 이야기 들어봤고요. 한 종목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DPC 8,700원에 비중 15%인데 방탄소년단 상장을 하게 되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이죠. 이제 그렇게 했다가 급락을 했죠. 예. 이제 방탄소년단 테마가 사실 코로나19 기간 중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형성됐고 또 테마가 좀 살아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제 테마가 죽으면서 이런 종목은 뭐냐면 급락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급락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테마가,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테마에 접근을 할 때는 반드시 손절 라인을 정하고 들어가셔야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대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반등 없이 밀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은 11,600원에서 3,000원대까지 급락을 했고 최근에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나마 이제 이렇게 2차 상승이 들어오는 경우는 운이 있다라는 거죠. 운이 있다는 거고 지금은 이제 상승이 좀 이어지기 때문에 위쪽으로 조금 목표가를 볼 수 있는데 목표 가격은 1,2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PC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주환 전문위원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 방법 안내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그리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